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깔려 있었어요. 하얀 불빛 아래로 휠체어가 천천히 지나가고 복도 끝 병실 문에는 503호 기태 환자라는 작은 표지판이 붙어 있었죠. 순옥은 의자에 앉아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남편 기태는 중풍으로 쓰러진 뒤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빛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녀는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며 마치 오래된 돌부처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죠. 기태 씨, 오늘은 의사 선생님이 좋대요. 혈압도 내려가고. 순옥은 자신보다 환자에게 말을 더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순옥은 마음이 놓였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어지럼증이 심했습니다. 밤새 앉아서 잠을 설쳤던 탓이었죠. 잠시 눈을 감았다 뜨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보호자분, 이제 조금 쉬셔야겠어요.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하고 말했어요.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대신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들이야 회사에 매달려 있고. 간호사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님 계시잖아요. 요즘 자주 오시던데요? 유진이가요? 네. 어제도 점심시간에 와서 아버님 옆에 오래 계셨어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며느리 유진은 평소에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늘 일하느라 바쁘다고 했고 병원엔 잘 오지 않았죠. 그런데 매일 온다고? 그건 뜻밖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옥은 일부러 아침 일찍 병원에 갔습니다. 문틈 사이로 병실 안을 살짝 들여다보자 유진이 남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맡에 수건을 바꿔주고 손수건으로 손가락 사이를 닦아주고 있었죠. 그 모습은 의외로 다정했습니다. 순옥은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그래, 이 집안에 아직 정이 남아있구나.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병원에 들렀습니다. 회사에서 잠시 짬을 내어 간다고 했고 순옥은 그 정성에 고마워했어요. 병실 안은 어느새 가족의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죠. 유진은 기태의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하늘이 맑네요. 창문 열까요? 아버님, 손이 차네요.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기태의 손 위에 유진의 손이 포개졌습니다. 순옥은 그 장면을 보며 괜히 울컥했어요. 정말 효부야. 우리 유진이 같은 며느리 없지. 그렇게 생각하며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이 마음 한구석을 자꾸 건드렸어요. 남편의 손을 잡은 유진의 표정, 너무 오랜 시간 머물던 시선, 그리고 그때 남편의 눈빛. 분명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순옥은 극도로 피곤해졌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죠. 보호자분, 이제 며느님이 교대하신대요.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유진이가요? 그럼 그래야지. 젊은 사람이 더 낫겠지.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병실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유진은 커튼을 조심히 치며 창가 쪽으로 다가갔어요. 창문을 열고 부드러운 바람을 들이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순옥은 몰랐습니다. 그 장면 속의 손끝이 단순한 간병의 손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날 밤 병실 천장의 CCTV 불빛이 아주 천천히 깜빡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순옥은 원무과에 들러 병원비 정산을 하려다 잠시 자리를 비운 직원이 남겨둔 모니터를 보게 되었죠.
화면에는 여러 병실의 CCTV 영상이 작게 나뉘어 떠 있었고 그중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3호 기태 환자실. 순옥은 무심코 그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굳었습니다. 영상 속엔 남편의 병실이 보였고 커튼이 반쯤 열린 틈으로 유진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녀는 남편의 곁에 조용히 앉아 물컵을 정리하고 베개를 살짝 고쳐주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옥은 처음엔 효부의 다정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조금씩 움직이더니 유진의 손을 감싸쥐었어요. 화면 속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채로 오래 머물렀습니다. 순옥은 숨을 멈춘 채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 짧은 몇 초가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유진은 무언가 말하고 있었지만 CCTV에는 소리가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이윽고 남편의 얼굴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기태의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고 표정엔 희미한 웃음이 스쳤죠. 순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건 환자와 간병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순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 옆에 있던 물컵이 흔들리며 책상 위에 물을 흘렸어요. 그 소리에 직원이 돌아왔고 어머, 죄송합니다. 화면 좀 끌게요. 하며 재빨리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화면이 꺼지는 동안 순옥은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봤어요. 남편이 유진의 손을 꼭 쥐고 두 사람의 그림자가 커튼 위에 길게 드리워지는 모습. 직원이 모니터를 끄자 병원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그녀의 귀엔 심장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죠.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생각은 꼬리를 물었지만 눈에 새겨진 장면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와 찬바람을 마주했을 때 손끝이 아직도 얼어붙어 있었어요. 해가 저물고 건물 창문에 반사된 붉은 노을빛이 순옥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엔 슬픔보다 혼란보다 분노가 서서히 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순옥은 처음으로 병원 CCTV에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 작은 화면 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잠 한숨 못 잔 얼굴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새 그 영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효부가 설마 그런 짓을 그렇게 수십 번 되뇌었지만 화면 속 두 손이 맞닿던 그 장면은 꿈이 아니었어요. 병원 복도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원무가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해야 했죠. 어제 503호 영상 좀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당황한 듯 모니터를 켰습니다. 어제요? 어제 건 다 삭제됐을 텐데요. 삭제됐다니요? 어제까진 있었잖아요. 시스템 자동 저장 기간이 하루입니다. 어제 자정 지나면 덮어 씌워져요. 직원의 설명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화면을 넘기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순옥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럼 백업은요? 보관 서버엔 남아있죠? 그건 관리자 권한이 없으면 볼 수 없어요. 직원의 얼굴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니터 근처의 USB 포트에 시선이 머물렀어요.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운 건 아닐까? 병실로 돌아온 그녀는 남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말을 못했지만 눈빛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자리 옆 의자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어제 유진이 왔었죠? 그렇죠?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병원 밖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병원 건물이 보였어요. 창문마다 켜진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죠. 그녀는 병원 CCTV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밤 10시 이후 자동 점검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점검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 컴퓨터를 손댔다면? 순옥은 조용히 커피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경비 아저씨에게 남편 상태가 걱정돼서요 하고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병실 앞까지 오자 문틈 사이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시간 간호사실은 비어 있었는데 병실 안에는 그림자가 2개 보였어요. 순옥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침대 곁에 앉은 사람은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살짝 덮어주었죠. 순옥은 마음속으로 그저 효부일 거야 하고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유진이 천천히 병실 커튼을 쳤습니다. 불빛이 가려졌고 그림자만 희미하게 움직였어요. 잠시 후 CCTV 천장 카메라가 아주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렌즈 방향이 완전히 반대로 돌아갔을 때 불빛이 꺼졌습니다. 순옥은 몸이 굳은 채로 문틈을 닫았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이 움직인 거였어. 그녀는 2 손을 모아 떨리는 숨을 가라앉혔습니다. 병원 복도는 고요했고 그녀의 심장 소리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을 때 머리 위 CCTV 붉은 불빛이 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어제 CCTV 고장났어요? 아, 네. 갑자기 오류가 생겨서 새벽에 점검 들어갔대요. 간호사의 말에 순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젯밤 카메라가 돌아갔던 순간 그게 바로 오류였단 말이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핸드백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죠. 전날 찍어둔 CCTV 모니터 사진을 꺼내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흐릿했지만 남편의 병실에서 유진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순옥은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훑었어요. 그래, 내가 미쳤던 게 아니었구나.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달력을 펼쳤습니다. 유진이 간병을 시작한 날, CCTV가 점검된 날, 그리고 남편이 처음 손을 움직였던 날. 그 날짜들이 모두 일정한 간격으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옥은 침대 옆 탁자에 있던 남편의 휴대폰을 열어봤습니다. 잠금 화면 속 배경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건 병실 창가에서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있는 여자 손이 보였습니다. 손톱 끝에 붉은색 매니큐어, 그건 유진의 것이었습니다. 순옥은 그날 이후로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상태를 확인하러 간다는 명목으로 매일 병실을 찾았지만 사실 그녀는 증거를 찾고 있었습니다. CCTV가 삭제되고 직원이 퇴사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 병원 안의 모든 게 수상해 보였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시간, 순옥은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고 간호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 익숙한 향이 떠돌았어요. 달콤하고 부드럽지만 어딘가 이질적인 냄새, 바로 유진이 평소 뿌리던 향수 냄새였습니다. 순옥은 코끝을 찡그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커튼 뒤쪽, 침대 위,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작은 종이컵? 그 옆엔 카페 영수증이 놓여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영수증에는 아메리카노 2잔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2잔? 누가 누구와 마셨을까? 순옥은 낮게 중얼거리며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간병실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순옥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죠. 응, 잠이 안 와서 그냥 나와봤어.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지셨어요. 제가 마사지도 자주 해드렸거든요. 그래, 수고가 많구나. 순옥은 말끝을 길게 느리며 유진을 관찰했습니다. 그녀의 손목엔 낯선 팔찌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병원에서 보기엔 너무 번쩍거렸죠. 유진이 고개를 숙여 남편의 얼굴을 닦을 때 순옥의 눈은 그녀의 손끝을 쫓았습니다. 살짝 붉은색이 남은 손톱. 그 손톱 끝을 보자 가슴 한쪽이 싸늘해졌습니다. 그건 남편의 휴대폰 배경 속 손톱색과 똑같았죠. 유진아, 너 향수 바꿨니? 아니요. 그냥 어제 조금 많이 뿌렸나 봐요. 그래, 냄새가 익숙해서.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원래 이 향 좋아하는 거.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입가의 미소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간 후 순옥은 조용히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지만 얼굴이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건과 약 봉지가 섞여 있었고 그 사이에서 흰 손수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수건 한 귀퉁이에 Y라는 이니셜이 자수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손수건을 꺼내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그녀는 그걸 남편의 이불 밑에 다시 밀어넣고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다른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503호 보호자분, 어디 가세요? 그냥 잠깐 바람 좀 쐬려고요. 순옥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밖 벤치에 앉았습니다. 노을빛이 건물 창문에 비치며 붉은 빛으로 번졌어요. 손에 쥔 영수증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구겨진 종이 위에 2잔이라는 글자가 눈에 더 깊이 박혔습니다. 둘이 함께 있었던 게 분명해. 그날 밤 순옥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늦은 밤 병실 불빛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커튼 틈 사이로 그림자 하나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문틈에 눈을 대었습니다. 남편의 침대 옆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길고 가는 손이 남편의 손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그 손톱 끝에 반짝이던 붉은빛. 순옥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그 손이 누구의 것인지 이미 알고 있었죠. 이제 확인했네. 순옥은 문손잡이에서 손을 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복도 끝에 CCTV가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CCTV 불빛이 잠시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도 순옥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전날 밤 본 장면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그 손, 분명히 유진이었어. 손톱 끝 붉은색, 향기, 그리고 남편의 눈빛까지. 하지만 증거가 없었죠. 증거 없이 말해봤자 오히려 자신이 예민한 노인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옥은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직접 확인해야 해. 병실 문을 열자 유진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아버님 많이 안정되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한결같이 밝고 온화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향수 냄새는 오늘도 나네. 아, 죄송해요.
어제보다 덜 뿌렸는데도 그렇네요. 유진은 웃으며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순옥은 그 손끝을 주시했죠. 아직도 손톱 자락 끝에 붉은 잔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아, 어젯밤엔 병원 안 왔지? 어제요? 아니요. 저 퇴근이 늦어서 못 왔어요. 그래. 이상하네. 밤에 누가 병실에 왔었나 봐. 그랬어요? 아마 간호사님이셨을 거예요. 유진의 대답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한 말투가 오히려 순옥의 속을 뒤집었죠. 그래, 간호사겠지. 근데 그 간호사 손톱이 참 곱더라. 순옥은 일부러 말을 길게 느리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얼굴 근육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 순간 병실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얼어붙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누워 있었고 산소기계의 규칙적인 소리만 들렸죠. 순옥은 남편 곁으로 다가가 베개를 살짝 들추었습니다. 이건 뭐야? 베개 밑엔 작은 편지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진이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어요. 순옥은 그 편지를 천천히 꺼내 펼쳤습니다. 거기엔 둥근 글씨로 짧게 쓰여 있었죠. 기태 아저씨, 오늘은 덜 아프셨죠? 내일도 제가 올게요. 순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니? 저요? 아니에요. 아마 병원 봉사자 중 누가. 그럼 왜 글씨가 내 결혼식 축의금 봉투랑 똑같을까? 순옥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흰색으로 질렸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그냥 위로 편지였어요. 위로? 순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남편 대신 아버지 위로해주는 며느리라 참 착하네. 유진은 손끝을 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만 오해하세요. 제가 언제 아버님께 그런 뜻으로. 그런 뜻이 아니면 왜 편지를 숨겼을까? 아버님이 힘들어 하셔서요. 어머니가 보면 또 속상해 하실까봐. 그래. 넌 항상 날 위해서 그런다더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렸고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유진의 얼굴은 평온해 보이려 애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옥은 그 미세한 눈빛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편지를 접어 손에 쥐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도연이 이번 주에 출장 끝나지? 네, 아마 내일 돌아올 거예요. 그래, 잘 됐다. 다 같이 식사라도 해야겠네. 좋아요. 오랜만에 가족끼리. 응, 가족끼리. 순옥은 그 말을 끝으로 아무 말 없이 병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죠. 손끝이 떨리고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그녀는 손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설마 본 건가? 순옥은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혼란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래, 거짓말은 이제 끝이야.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오자 달력을 폈습니다. 유진이 병원에 들렀던 날짜들을 하나하나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동그라미를 쳤죠. 그날은 아들 도연이 귀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다 끝내야겠어. 그 주 초 순옥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원무과부터 찾았습니다. 며칠 전 CCTV를 보여줬던 직원이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 지난주에 근무하던 젊은 분 있잖아요. CCTV 관리하던. 아, 그분이요? 남자는 시선을 피하며 낮게 말했어요. 그분 퇴사하셨어요. 갑자기요. 갑자기라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제 아침에 짐 싸서 나갔어요. 자세한 이유는 저희도 몰라요.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섬광처럼 의심이 번졌죠. 영상 삭제, 점검, 그리고 직원 퇴사까지 이게 다 우연일까? 그녀는 원무과 문을 나서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복도 끝 CCTV가 살짝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돌아봤을 땐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순옥은 병원 뒷문 근처 쓰레기 더미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USB 하나가 비닐 봉투에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어요. 혹시?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조심스럽게 그걸 집어들었습니다. 작은 흰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엔 펜으로 급하게 적은 글씨가 있었죠. 보지 말 것. 순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도 그녀는 그걸 주머니 속으로 조심히 넣었어요. 그날 밤 그녀는 불을 끄고 거실 조명을 낮춘 뒤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를 꽂는 순간 화면에 암호 입력창이 떴습니다. 순옥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손가락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기태, 유진, 503호 몇 가지를 시도한 끝에 503이라는 숫자에 맞춰 엔터를 눌렀죠. 잠시 정적이 흐르고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그 다음 영상 파일 하나가 나타났어요. 이름은 단순히 영상 기록 503.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우스를 클릭했죠. 화면엔 병실 내부가 어둡게 비쳤습니다. 녹화 일시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9시 47분. 기태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커튼이 절반쯤 쳐져 있었어요. 그 틈으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흰 가디건을 걸친 여성. 얼굴은 흐릿했지만 체형과 헤어스타일 유진이 분명했어요. 그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가 이불을 정리하더니 천천히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짧게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순옥은 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이걸 왜 숨겼던 거야? 영상 속 유진은 남편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없었지만 그 표정은 다정했습니다. 기태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고 그 위로 유진의 손이 닿았어요. 그 순간 화면이 잠시 깜빡이더니 정지됐습니다. 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껐지만 그 발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고리 너머에서 찰칵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노트북을 껐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지만 눈빛은 오히려 차가워졌어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죠. 이걸 지우려던 사람, 아직 이 근처에 있네. 순옥은 조심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거실 안으로 스며들었고 어둠 속에서 멀리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으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죠. 이제부터는 내가 사냥하는 거야. 며칠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남편분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순옥은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눈을 떴다. 그러나 그녀의 머릿속에는 반가움보다 차가운 생각이 먼저 스쳤죠. 이제 직접 물을 수 있겠네. 내가 그 여자와 무슨 짓을 했는지. 병실 문을 열자 희미한 햇살이 기태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뗀 그는 힘없이 미소 지으며 아내를 바라봤어요.
여보, 나 꿈인 줄 알았어. 순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깨어났네. 죽다 살아나더니 세상에 할 말이 많겠어. 기태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 열흘. 넌 그동안 눈도 못 뜨고 누워 있었어. 그렇구나. 그는 손을 들어 자신의 머리를 만졌습니다. 떨리는 손끝에서 아직 약한 전류처럼 힘이 느껴졌죠. 순옥은 조심스럽게 물컵을 들어 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이젠 말도 할 수 있네. 다행이야. 기태는 물을 한 모금 삼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순옥은 잔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기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눈을 감고 이불을 꼭 쥐었습니다. 기태 씨, 뭐가 미안한데? 순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죠. 설마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한 말은 아니겠지? 그 순간 기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내가 잠에서 깼어. 근데 누가 내 손을 잡고 있더라. 순옥의 심장이 잠시 멎었어요. 누군데? 처음엔 당신인 줄 알았어. 근데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 냄새가 달랐어. 향수 냄새였거든. 그 여자가 유진이었어. 순옥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은 채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정신이 없었어. 그날은 정말 실수였어. 그 애가 울더라. 나한테 힘내세요라며 손을 잡았는데 내가. 그는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 손을 놓지 못했어. 순옥은 의자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게 전부야? 손만 잡은 거야? 기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의 눈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입 다물면 난 상상하게 돼. 더 끔찍하게. 순옥아. 그 입으로 지금 내 이름 부르지 마. 순옥은 일어나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빛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유진이한테 그날 이후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래서 그 애는 계속 병원에 왔겠지. 내가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기태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나는 내가 아프다고 해서 걱정했는데 넌 누워서 다른 여자 손을 잡고 있었네. 순옥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애가 내 며느리라는 걸 단 하루라도 잊은 적 있나? 그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렇다면 더 비겁하지. 그 애는 내 아들의 아내야. 기태는 얼굴을 가리며 울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겼죠. 이제부터는 내가 아는 척 안 할 거야. 대신 세상은 다 알게 될 거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병실을 울렸습니다. 기태는 혼자 남은 침대 위에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천천히 천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날은 사랑이 아니었어. 그냥 외로움이었는데. 순옥은 복도를 걸어나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움으로 변명하는 놈치고 죄 없는 놈 없지.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었어요. 그날 밤 순옥은 집에 돌아와 오래된 서류함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부터 모든 병원비와 생활비는 자신이 관리해 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통장 잔액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죠. 전에는 정기적으로 입금되던 사업 보상금이 몇 달 전부터 일정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쓰고 장부를 펼쳤습니다. 날짜를 따라가며 송금 내역을 하나씩 확인하자 낯익은 이름이 나타났어요. 유진. 그 이름 옆에는
매달 일정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명란에는 간병비라고 표시돼 있었죠. 하지만 금액은 일반 간병비의 몇 배였습니다. 순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간병비라 대가를 준 거겠지.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 순옥은 세무서를 찾아갔습니다. 직원은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고개를 갸웃했죠. 이건 좀 이상하네요. 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요. 전부 병원 입원 날짜랑 일치합니다. 언제부터요? 첫 송금이 6월 말, 마지막이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순옥은 그 말을 듣고 손가락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아들이 출장 중이던 기간이네요. 직원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확히 맞아요. 그 기간이요. 집으로 돌아오자 그녀는 바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남편이 작성한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모든 재산은 배우자 순옥에게 상속한다. 그 문장 아래 최근 날짜로 추가된 문장이 보였어요. 단, 일부 재산은 유진에게 생활지원금으로 분할한다. 순옥은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가며 속삭였습니다. 생활지원금? 참 좋은 말이네. 간병비에 덧붙여 사랑가까지 줬나 보네. 그녀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불씨가 남은 향로 위에 가져가 대었어요. 유언장은 재 속으로 천천히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옥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USB 속 영상 파일을 다시 열었어요. 남편과 유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아, 증거는 충분해. 순옥은 다음날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돼? 내 아버지 퇴원 기념으로 식사 좀 하자. 퇴원요? 벌써요? 그래, 이제 건강도 좀 나아졌고 우리 유진이도 고생 많았으니까 다 같이 밥 한번 먹자.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순옥의 얼굴에는 한 줄기 미소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통장 사본과 USB 그리고 불완전하게 타버린 유언장의 잔해가 남아 있었죠. 순옥은 그것들을 차곡차곡 봉투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에는 그녀의 필체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 확인용 공개 시점 가족 전원 모임 날. 그녀는 봉투를 금고 안에 다시 넣고 잠갔습니다. 금속 자물쇠가 닫히는 찰칵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울렸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향로의 불씨를 껐습니다. 이제 무너질 차례야. 밤이 깊어지자 거실 창문 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순옥의 얼굴을 스치며 은은하게 비쳤지만 그 눈빛엔 더 이상 슬픔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건 오직 복수를 앞둔 사람의 무표정한 냉기였죠. 집안은 오랜만에 사람들의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크고 긴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엔 순옥이 직접 차린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겉보기엔 평화로운 가족 모임이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차리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들 도연이 들어서며 인사했습니다. 그 뒤로 유진이 따라 들어왔고 남편 깃에는 휠체어에 앉은 채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순옥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그래, 오늘은 우리 가족이 다 모였네. 순옥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을 정리했죠. 아버님, 이렇게 자리까지 오시다니 다행이에요. 내 덕분이지. 기태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순옥의 눈가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도연은 오랜 출장으로 피곤해 보였고 유진은 그 옆에서 물을 따르며 자꾸만 손끝을 만지작거렸죠. 순옥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유진아. 그동안 내가 고생이 많았다더라. 아버지 간병하느라 힘들었지? 아,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인데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 그게 가족이지.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끼리니까 이제 숨김없이 이야기할 시간도 됐네. 모두의 시선이 순옥에게 향했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리모컨을 들고 TV를 켰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어두운 병실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영상 기록 503. 영상 속에는 병원 침대 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곧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죠. 유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응? 우리 가족의 추억이지. 아버지 병간호하던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 순옥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장면은 헌신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손 위에 유진의 손이 포개지고 그 손이 천천히 움직이며 맞잡혔습니다. 기태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고 유진은 그 얼굴을 조심스레 쓸어내렸습니다. 그만 틀어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유진, 이게 뭐야? 아니야, 오해야. 저건 그냥. 순옥이 말을 끊었습니다. 간병비가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간 이유도 설명 좀 해줄래?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옥은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과 유언장 사본이 들어 있었죠. 내 남편 재산 일부를 내 이름으로 넘겨놨더라. 참, 효부치고는 실속도 있었지. 기태가 휠체어 위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순옥아, 그건 내가. 입 다물어. 내가 뭘 말해도 이제 아무 소용없어.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진짜입니까? 아니, 그건 그날은.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도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믿어줘. 난 그냥 아버님이 외로워 보여서. 그 외로움이 손을 잡게 만든 거야? 순옥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쏘아붙였습니다. 그 손으로 내 남편을 어루만지고 내 아들을 속이고 날 속였지. 그게 간병이야? 유진은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순간의 착각이었어요. 저도 왜 그랬는지 몰라요. 몰랐다고? 순옥은 천천히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내가 한 달 동안 병실을 오가며 편지를 쓰고 향수 뿌리고 CCTV를 돌린 건 뭐야? 유진은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충격으로 고개를 숙였고 기태는 얼굴을 감췄습니다. 순옥은 리모컨을 다시 눌렀습니다. 화면이 멈춘 지점에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아 있었습니다. 이 손이 가족의 손인지 죄의 손인지 오늘 다 같이 보자. 유진은 울부짖었고 도연은 의자를 걷어찼습니다. 이제 알겠다. 왜 출장 중에도 이상했는지. 전화할 때마다 둘이 같이 있었지. 순옥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났어. 하지만 끝을 낸 건 내가 아니야. 너희 둘이야. 거실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상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병실의 기계음이 잔인하게 울렸죠. 순옥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참 쓰다.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도 썩을 수 있구나. 그녀는 천천히 봉투 하나를 도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진짜 유언장이야. 그 안에는 진실을 알게 되면 내가 선택하라고 써 있더라. 도연은 봉투를 쥔 채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의 식탁은 무너졌습니다. 밥도 대화도 눈물도 아무 의미가 남지 않았죠. 순옥은 마지막으로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화면이 꺼지며 어둠이 방 안을 덮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조용히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제사상뿐이네. 며칠이 지나고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는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어요. 남편은 폭로의 날 이후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연은 아내와 별거를 선언한 채 집을 나갔습니다. 남은 건 순옥 혼자뿐이었죠. 그날은 마침 기태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순옥은 새벽부터 상을 차렸습니다.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정갈하게 국화 한 송이를 꽂았죠. 방 안엔 향이 피어오르며 희미한 연기가 천천히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상 위에 음식들을 차례로 올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제사를 지내네. 이번엔 죽은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산자를 보내는 거야. 상위 중앙에는 기태의 사진 대신 USB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작은 메모지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이게 당신이 남긴 죄의 무게야. 순옥은 초를 붙잡은 채 천천히 불을 켰습니다. 그 불빛이 깜빡이며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어요.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묘한 평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잔을 들어 술을 따랐습니다. 당신은 외로웠다고 했지. 근데 나는 그 외로움을 40년 동안 견뎠어. 그게 사랑이었는지 집착이었는지 이제는 모르겠다. 바람이 불어 향불이 흔들렸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닫았죠. 문틈 사이로 빗방울이 들이치며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마지막으로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기태의 시계와 반지, 그리고 유진이 두고 간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봉투 겉엔 죄송합니다라는 글씨가 삐뚤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옥은 그걸 읽지도 않고 향불에 던졌습니다. 봉투가 천천히 타오르며 불꽃이 파르르 떨렸죠. 이제 됐어. 다 태워야지. 그래야 이 집이 다시 숨을 쉬지. 그녀는 손끝으로 재를 털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잔하지만 무서운 미소였습니다. 잠시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수척한 얼굴로 서 있었죠. 유진이는? 집 나갔어요. 끝났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는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순옥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젖어 있었죠. 그래, 그럼 오늘이 진짜 제삿날이네. 도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향로 앞에 앉았습니다. 너도 같이 절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절을 올렸습니다. 방 안엔 향 냄새와 비 냄새가 뒤섞여 퍼졌습니다. 절을 마친 뒤 도연은 테이블 위 USB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흔적이야. 이제 내가 가져. 도연은 그걸 손에 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걸 왜 저한테? 진실은 자식이 이어가야 하니까. 어른들은 이미 늦었어. 순옥은 천천히 일어나 향을 껐습니다.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사로 시작해서 제사로 끝나는구나.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천장에서 물방울이 톡 떨어졌습니다. 순옥은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한번 뒤돌아봤어요. USB 위에서 은은한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듯
천장의 CCTV 불빛이 아주 천천히 켜졌습니다. 그 불빛이 순옥의 얼굴을 비추는 순간 그녀는 잔잔히 웃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향로의 연기가 마지막으로 피어오르며 그 집안의 막장은 그렇게 또 한 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